정영진 축의 매불쇼. 네, 오늘 수요 난장판 김갑수, 박지훈 그리고 폭주중인 박시영 대표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폭주중인. 네. 저도 박시영 형님하고 방송을 꽤 했는데 오늘처럼 이렇게 원래 이 형님 오셔가지고 데이터만 좀 얘기하고 가시는 분이거든요. 자기 의견 얘기하는 뭐예요 거 도대체? 처음 들어보네. 이렇게 저번에 나와서 뭐 매불쇼 저의 포지셔닝을 완전히 일방적으로 규정하는데. 왜 이렇게 욕심내는 거예요 오늘? 아닙니다. 예. 네. 근데 되게 옳은 말씀이니까. 형님. 근데 사실 욕심내도 굳이 막을 이유가 없는 게 박지훈이 컨텐츠가 없어요. 나 존재감이 좀 그렇네. 무력해지네. 형 좀 치고 나와. 형이 치고 나와야 좋아해. 네, 욕밖에 더 할 수 있나? 그러니까 우리 광고 전에 얘기의 집약은 그거죠. 지금 콱 막혀 있는 이 쟁점 법안들. 네. 이 다수결의 원칙대로 통과시켜도 상관없다. 네. 그렇게 합시다. 네. 그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 정영진 씨가 정리하자인데 왜 그거 갖고 답답해서 하는 가시는 소리야. 야 박시영이 저 멘트 갖고 가니까 형 멘트를 또 김갑수 선생님이 갖고 간다. 나 지금 너무 놀랐어. 아 그래요? 갑자기 정리하는 거 처음 봤는데. 형 정신 똑바로 차려. 아니 그냥 쓱 딴 걸로 갈까봐 지금 한마디 한 거야. 자, 그건 이제 그렇게 정리되고요. 네. 사실 이게 웃을 수만은 없는 이야기가 또 있습니다. 뭐죠? 이 청와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제 복잡한 이야기들이 지금 간단치 않은 문제처럼 보이는데 네.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 우리 세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간략하게 개요 정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최근에 가장 좀 많은 분들이 뉴스 보셨을 게 아마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아래서 근무했던 특감반원 출신 A 수사관이 이제 스스로 안타까운 선택을 한 일이 있었죠. 근데 그 전에 뉴스가 좀 됐었던 게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하명 수사 의혹이 좀 있었고, 네. 그리고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의혹 두 가지가 좀 있었습니다. 네. 결국은 뭐 청와대가 뭐 민정 라인이나 이런 걸 통해서 뭔가 수사를 좀 시켰거나 아니면 덮었거나. 네. 이런 의혹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지금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거는 요 울산 문제가 그렇죠.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일단은 이걸 보기 전에 왜 이 수사들이 지금에 왔는지 좀 살펴봐야 됩니다. 유재석 건은 2월 달에 유재석을 보내다니. 이거 지금 이거는 웃을 사안이 아닙니다. 체육가의 음모. 미안합니다. 웃을 사안이 유재수 건은요. 네네. 그건 이제 부산 건입니다. 부산 그 부시장. 네. 2월 달에 그 고발이 됐던 사건입니다. 근데 10월 지나서 압수수색이 됐거든요. 한동안 안 하다가. 네. 마찬가지로 김기현 것도 황운하 청장께 오랫동안 조사가 되고 쉬었던 거예요. 네. 지금에 와서 이걸 하고 왜 하는지 이게 저는 더 중요한 생각입니다. 그러면은 자문자답하십시오. 제가 답을 하겠습니다. 뭔가 의도가 있다는 거죠. 저도 특수수사를 좀 해봤지 않겠습니까? 군대에 있을 때 제가 남재준 참모총장 진급비리 수사를 제가 했었습니다. 최강욱하고 최강욱 쫄병으로 했었습니다. 네. 저희 고등학교 1년 선배. 네, 최강욱 변호사가 시켜서 한 겁니다. 저는 뭐 하는지 잘 몰랐어요. 야 잡아와, 그럼 잡아오고, 야 털어오고 뭐 이랬던 기억이 나는데 결국은 수사 실패한 수사예요. 결국 진급 장교 중령 1명 구속한 게 다였거든요. 우리 목표는 참모총장이었죠. 최소한 운영 장군 준장, 소장까지 좀 했으면 좋겠는데 안 되니까 별의별 식으로 다 해봤는데 그래서 조국하고 연관성이 이건 무조건 있다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형이 남재준을 잡았어야 된다면 지금 검찰은 조국을 잡아야 된다. 조국 잡기 위해서 계속 해봤는데 정경심에서 딱 막힌 거예요. 그래서 조국을 잡기 위한 방법을 캐비넷에서 딱 보니까 유재석 유재수가 있네. 요거는 좀 재미있습니다. 유재수가 있네. 김기현 께 있네. 요거 한번 해보자. 조국 잡아넣을 수 있다. 저는 그래서 한 게 아닌가라는 상당한 의심이 듭니다. 근데 만약에 그게 맞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있으면은 이것도 역시 수사는 해야 되니까. 해야 되는 거는 맞는데요. 시점도 그렇고 결국은 한 명의 목숨이 이래 된 거 아닙니까? 근데 예상할 수 있는 게 유재수, 백원우 이런 이름이 들먹들먹하면서 또 시끄러워요. 그다음에 보수 유튜버들이 또 막 난리 났어요. 나라를 펼치고 축제. 그리고 또 지나갈 거예요. 네. 근데 이걸 저도 또 한번 단순하게 봅시다.
이 모든 일을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어요. 오. 넌 나빠야 돼야. 뭐지 이거? 아, 넌 나빠야 돼. 그러니까 윤석열 검찰에 의하면 조국은 나쁜 놈이어야 되고 조국이 속했던 청와대 라인은 나빠야 돼. 근데 해도 안 걸리니까 이제 끌어내고 별걸 다 끌어내는 와중에 유재수도 나온 거예요. 네? 그리고 그 와중에 이 목숨을 끊는 사람까지 나온 거고. 근데 그 목숨 끊은 것도 보면은 조국이 이제 타겟인데 조국 해보니까 안 돼. 가족 해보니까 안 돼. 그래서 이제 또 별건처럼 이걸 했는데 이번에 그 생명을 잃으신 분도 이분도 이 관련해서 해봤는데 안 돼. 그러니까 또 별건으로 갔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별건의 별건 아닙니까? 메모가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최초에 검찰에서 보고할 때는 보도가 될 때 윤석열 총장한테 고맙다, 미안하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보도상 그래요. 나중에 정확하게 유서가 9장인데 손바닥만한 유서의 메모지인데 중요한 내용은 윤석열 총장님 가족들한테 좀 배려를 해달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근데 최초의 보도는 윤석열 총장한테 미안하다 이건데 배려해달라 완전 다른. 저도 사실은 유서를 많이 봤어요. 사건 수사를 하면서도 보고 뭐 변호사를 하면서 보는데 유서는요 대부분 미안한 감정이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자기 억울한 감정을 표현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누구를 부탁하는 거는 사실상 엄청난 권력자 이런 데 아니면 하지 않거든요. 네. 뭔가 이 건은 지금 뭔가 다른 게 있다. 또 여기서 하나 더 나가는 게 전화기를 경찰서 갖고 있는 전화기를 가버렸어요. 가져가 버렸어요. 휴대폰. 증거물. 예. 네. 나는 살다 처음 봐요.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의 전화기를 이게 살다 경찰도 수사기관입니다. 경찰이 뭐 딴 데 있는 놈들이 아니에요. 네. 수사기관 거를 수사기관이 영장 받아서 압수수색 한다? 좀 처음 봅니다 이거는. 검찰이 경찰을 압수수색한 건 최초입니까? 할 수는 있는데 네. 수사 어차피 하면 1차 수사기관이 경찰이고 올립니다 검찰한테. 이걸 왜 가져갑니까? 예를 들면 이럴 수는 있습니까 혹시? 검찰이 판단할 때 이건 경찰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경찰이 갖고 있으면 증거가 오염될 수 있다. 이런 판단을 해서 좀 일찍 가져갈 수도 있습니까?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네. 경찰이 보면 안 되는 자료가 있는 거죠. 경찰이 보면 안 되는 자료? 자문자답하십시오. 뭐죠? 그러면 그것은? 잠깐만 계십시오. 자, 그거 듣고 갑니다. 자, 이건 추측입니다. 추측해도 됩니까? 여기서? 네, 해도 됩니다. 당신이 하는 거니까요. 네. 자, 하십시오. 추측. 별건 수사 같아요. 그 별건 수사에 관한 여러 자료들이 문자. 스마트폰에 있을 문자로? 가능성이 높다. 나 큰일 났다. 내 거 뭐를 갖고 계속 경찰이 조사를 한다. 자, 이거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 돌아가신 분을 이거 비난을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을 사실 이 하명 수사권으로 이거 수사를 했는데 뭐 별로 나오는 게 없으니까 개인적인 또 다른 별건으로 압박을 가했을 가능성을 지금 말씀하신 그렇죠. 거죠. 그렇게 해서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라. 저도 그렇게 많이 했어요 옛날에. 그리고 지금 얘기 웃을까 요거만 얘기할게요. 제가 할 때 특전사 이런 거 해가지고 할 때 뭐 옛날 얘기니까 15년 전의 일입니다. 안 되면 딴 걸로 성매매 이런 걸로 해가지고. 아니 뭐 투자비도 뭐 안 되는 거 어떡합니까? 잡아내야 되는데 성매매는 정말 부끄럽거든요. 네. 근데 뇌물은 가족을 위해서 돈 받아온 거 아닙니까? 오히려 그걸 자백을 합니다. 이제 얘긴 하지만. 그러면 안 되지만. 안 되지만. 근데 지금 검찰 모습을 보면 표면적으로는 세 보이는데 사실은 이제 절체절명 위기감에 거의 몸부림을 치는 게 아닌가 싶어요. 네. 그러니까 검찰 권력이 유지되기 위해서 온갖 무리를 그동안 벌여온 거예요. 네. 심지어 경찰하고 국가 권력 갖고 지금 서로 싸우고 있죠. 그래서 내가 대통령을 원망하는 거거든. 원망은 하지 마세요. 이거 왜 다스려 잡지 못하느냐 이런 얘기도 해. 뭐 그런 얘기까지 못하면 어떡해. 근데 여하간 검찰로서는 하여간 자기 권한 침해받을까봐 조국이를 때려 잡아야 돼. 그래서 조국은 나쁜 놈이어야 돼. 근데 아무리 해도 나쁜 게 안 나오니까 지금 온갖 한 걸 하다 여기까지 왔단 말이에요. 네. 사실 국민들도 상식적 판단이 있고 여론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동안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하고 나온 결과가 가령 한 일가족을 다 탈탈 뒤졌는데 명명한 직접 증거 하나 못 내놓았다면 이 수사가 뭘 말하는 거냐고. 조국 당사자. 네. 그러니까 이 모든 걸 포함해서 검찰이 이대로 가면 안 된다는 거에 반증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검찰은 자기 생명 보존을 해서 계속 언론 플레이를 합니다. 대표적으로 어제 오전에 이 망자가 남긴 유언이라는 걸 언론에 딱 보니까 불리하게 이렇게 몇 흘렸어.
총장님께 죄송해 이런 식으로 흘렸어. 저녁에 저 상보 나온 거 보니까 9장이나 되고 구구절절 딴 얘기야. 그렇지. 그러면 뭘 노렸겠느냐. 보도가 이미 한 번 나오면 해명을 모든 사람이 듣지는 않거든. 네. 그게 언론 플레이가 그런 거거든요. 여러분도 기억에 남을 것만 막 던지면 되거든. 여러분도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전호가 달라요. 돌아가신 분이 총장한테 미안하다는 얘기로 다 지금 기사가 나와 있었습니다. 일단 그렇게 던져놓고 네. 사람들 뇌리엔 그것만 흔적을 기억시키고 그 후에 이제 해명이나 뭐 다른 그렇지 않았다는 복잡한 논의 속에 묻어버리는 거죠. 네. 근데 이런 언론 플레이를 검찰이 그동안 계속 해왔던 거예요. 그렇죠. 저도 한마디 할게요. 앞에 좀 미안해요. 이야기 많이 했다고 미안해요. 발언 기회를 안 주는데 저는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그 휴대폰 이거를 검경이 함께 검증을 해야 합니다. 오해 없게. 경찰도 입회하에 경찰들도 요구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만약에 검찰이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러면 검찰은 편파수소 수사하고 있다라는 의혹에 대해서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포렌식은 경찰에서도 하는 거죠? 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있어요. 하죠. 네. 그러니까 같이 입회하에 해야만이 검찰이 그 오해를 받지 않을 수 있다. 네. 그 부분이고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이 하명 수사라는 이 프레임이 굉장히 안 좋은 프레임입니다. 이미 뭔가 청와대가 선거 개입하고 했다라는 기정사실하에 붙인 프레임이 하명 수사예요. 네. 이거 사용은 굉장히 조심해야 돼. 아직 진실이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세 번째는 지금 윤석열 체제의 이 검찰이 굉장히 의혹이 많습니다. 뭐냐면 이런 조국과 연관성 있는 거는 대대적으로 하면서 실제로 내라는 뭐 수사 안 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나경원 건 수사 안 하잖아요. 네. 제대로. 그다음에 강효상 외교기밀 누설했던 강효상 건도 손대지 않고 조선일보 출신이에요. 네. 그리고 패스트트랙 이 관련해서 한국당 수사 제대로 안 하고 있어요. 의원들도. 네. 그래서 이거는 일방적으로 정권 쪽하고 관련된 사람들만 대대적으로 하고 있고 한국당과 관련된 사람들은 손 놓고 있거든요. 누가 봐도 이건 편파 수사입니다. 그래서 정치 개입을 하고 있다. 검찰이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윤석열이 이제 내려와야 할 타이밍이 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하나만 제가 덧붙이겠습니다. 우리 법조인 나와 계시니까 아니 우리 같이 둘이 방송에서 불과 한 달도 안 됐습니다. 검찰이 피의사실 공표 안 하겠다고 전문 공보관 제도 도입하겠다고 했는데 왜 자꾸 이거 흘리는 겁니까? 나빠요. 나빠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의 행태를 뭐 그렇게 고도의 추상적인 것을 이해하지 마시고 뭐 사회적인 구현을 위해서 어쩌고 권력의 눈치를 안 보고 이게 아니고 생존 본능. 검찰의 자기 권력 보존 때문에 이 모든 무리수가 빚어지고 있는 거라고 이해하면 매우 사안이 명료하게 보인다. 명료해집니다. 하나기 저쪽만 가면 명료해집니다. 그러니까 조국건도 있고 조국건도 있지만 조국을 어쨌든 올가매야 할 과제가 있죠. 그걸 올가매지 못하면 윤석열 옷 벗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절체절명이고 검찰의 입장에서 보면 두 번째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나 공수처법을 눈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이 타이밍에 지금 그 유재수건과 김기현 건 이걸 끄집어낸 거죠. 게다가 마침 요게 주요 인물로 지목되고 있는 황운하라는 사람은 10년 전부터 검경 수사권과 싸웠던 분 아닙니까? 근데 가십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경찰하고 황운하하고 청와대하고 민주당하고 한패처럼 보이고요. 추구하는 가치가 자유한국당 웃깁니까 이게? 자유한국당하고 검찰하고 한패처럼 보여요. 아 그래요? 한패잖아요. 가치가 지금 그러니까 보이기에 그렇게 보인다. 한패라는 게 아닙니다. 한패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그거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그렇죠. 이렇게 해야죠. 그 수사를 균형 있게 나는 해라. 그 지금 울산지검에서 조사를 첫 번째 받았거든요. A 수사관이 그 자료 참고인 조사 받았던 거 자료 공개하고 이제 죽었으니까 죽으면 조사 못합니다. 더 이상. 혹시나 피의자로 갈라 했던 건지 입건할라 했던 건지 그런 부분을 검찰이 짜장면 한식 공개했잖아요. 이런 것처럼 조사를 왜 웃노? 이거를 제대로 국민들 의혹이 있잖아요. 메모에 왜 이런 메모가 나왔고 이 사람을 뭐 때문에 참고인 조사했고 어느 단계에 있었는데 이 사람이 왜 이런 선택을 했다. 얘기를 해야 됩니다. 얘기를 안 하고 계속 저 사람 백운우 뭐 특감반 별동대원이고 이 소리 하지 말고 뭘 조사했고 뭐 때문에 겁을 먹어가지고 뭐 때문에 극단 선택했는지 나는 검찰이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방선거 개입하는 하명 그 수사를 했다라고 하면 이제 청와대에게 치명적인 것일 수 있는 거예요. 이 청와대는 정말 그런 거라도 했으면 좋겠다. 너무나 구조상 천만의 말씀이기 때문에
전망을 해보면 이래요. 현재 검찰은 검찰 권력을 잃지 않기 위한 방어적 노력만 해왔는데 선거가 있단 말이에요. 총선을 앞두고 있어요. 어쩌면 죽기 전에 마지막 행동은 차라리 정권을 무력화시키는 거에 온 힘을 쏟을 거라는 결심도 할 수가 있습니다. 사건은 만들기 나름이거든요. 그리고 언론에 터뜨려버려서 와르르 난리 법석이 이루어지면서 그다음에 총선이 확 다가와 버리면 어떻게 할 수가 없게 되면서 집권 여당이 붕괴되고 뭐 이런 그림까지도 예상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 차기 총선은 민주당과 한국당의 싸움이 아니라 민주당과 검찰과의 싸움이다. 저도 그렇게 보는 편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왜냐하면 한국당의 지금 확장력이 떨어져 있고 보수통합에 대한 감동이 별로 없습니다. 네. 설사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그러면 결국 믿을 곳은 한국당 입장에서 검찰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유재수 이렇게 김기현 건 터졌는데 이게 왜 지지율에 영향이 없냐. 대통령 지지도나 정당 지지도에 영향이 별로 없었거든요. 지난주 발표된 것들을 보면. 왜 그럴까? 이렇게 굉장히 큰 것 같이 느껴지는데 사안 자체는. 네. 결국 저는 조국 수사 과정에서 1차 조국 대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조국 정국 과정에서 문재인 정권의 지지층들이 볼 때는 검찰하고 언론의 피의 사실 흘리기라든가 여러 수사 결과들을 보면서 이거 사실이 아닌 게 너무 많았기 때문에 검찰발 내용에 대해서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런 어떤 인식이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유재수 김기현 건 터져도 저것도 뭔가 장난질을 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지지율이 안 빠지는 겁니다. 아직은. 물론 이후에 이제 유재수 건이 어떻게 확대되는지는 지켜봐야 합니다. 근데 개인 비리인데 이게 또 어떻게 튀겨질지 모르기 때문에 지켜는 봐야겠지만 어쨌든 그런 어떤 생각 때문에 지금은 지지율이 크게 요동치지 않고 있다. 네. 그러니까 사상 유례 없이 정치 성향이 강한 검찰을 우리가 겪고 있어요. 근데 그들의 정치 성향은 지금 검사 옷을 벗고라도 출마의 가능성이라든지 인적 연결고리라든지 유대라든지 아무래도 자유한국당과 매우 밀접한. 선생님 말 끊어 죄송한데 정치 성향 때문입니까? 아니면 조직 보호 때문입니까? 이건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네네네. 법조인. 검찰은 결국 수사를 왜 자꾸 하려 하냐면 결국은 거기 돈벌이가 가장 잘 됩니다. 정관으로. 형사 사건을 했을 때는 돈이 안 돼요. 그리고 형사 사건은 경찰에서 만들어 와가지고 그대로 검찰에 가서 재판되기 때문에 징역이 1년 받을 놈은 거의 1년 받고요. 유죄는 거의 유죄고 무죄는 무죄가 될 수 있고 이렇게 정해져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그게 돈이 된다는 게 검사하다가 옷 벗고 나가서 변호사를 해가지고 특수수사를 하는 거는 자기가 막을 수도 있고요. 더 이상 기소를 못하도록 막을 수도 있고 기소가 되면 줄여서 기소가 될 수도 있고 유무죄를 나눌 수 있기 때문에 돈벌이 수단이었어요. 아마 그런 거를 막연하게 아마 후배들도 알고 있고 선배 홍만표는 많이 벌어갔잖아요. 우병우나 그런 것들이 검찰 내에는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들의 어떤 지향점 같은 거네요. 걔들 그거 없으면 우리랑 똑같아요. 우리라는 게 저 일반 변호사예요. 그러니까 그게 되게 중요한 돈벌이 수단. 이거는 나쁜 얘기가 아닙니다. 이거는 나쁜 얘기지. 뭘 나쁜 아니 근데 형 분석이 좋아. 그래서 그걸 놓지 않기 위해서 옛날에 어떻게 했냐면 권위주의 정부 시절 때는 정부에 딱 붙어 있던 상황이 있었고요. DJ나 노무현 정부 시절 때는 안대희 같은 사람이 기억날 겁니다. 진보 정권이 들었으면 그 검찰을 주물럭거리지 않습니다. 가만 놔둡니다. 일반적으로. 가만 놔두면 설쳐돼요. 설쳐돼서 막 찔러대요. 막 찔러대서 자기 조직들을 계속 유지하고 국민들의 신망을 받았고 지금 똑같은 것 같아요. 옛날 안대희가 그래 했던 수사랑 지금 조국 수사하는 윤석열하고 저는 똑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거 뭐 알릴로에서 들었어? 정준이한테 들었나 이거? 정준이 교수 족보적 접근 방식인가 이게? 야 이거 기가 막히네. 나 지금 모르겠다. 앞으로 그런 얘기만 해. 나 어디서 들은 건데? 내 생각은 아닙니다. 내가 뭐 이런 생각을 해야겠노? 와 형. 이거는 정현 씨 어떻습니까? 신선하네. 신선하네 진짜. 그래서 나는 검찰은 결국은 지금 검찰은 끝까지 갈 것이다. 지금 분 말씀하신 것처럼 정권하고 좀 싸울 것이다. 이거는 인간의 욕망의 관점에서 접근하니까 아주 또 감명해지네. 돈이 된다 이거죠? 돈 되죠. 수백억 벌걸요. 그 특수부가 없어지면 나랑 똑같다. 나랑 똑같아요. 안타깝습니다. 거기랑은 아무래도 안 똑같을 것 같아. 아니. 난 방송에 나오지. 이 형이 더 이혼 사건이라도 하지. 이 형 방송 잘하잖아. 걔들 이혼 사건 못 하잖아. 우리 이혼 사건을 하잖아. 똑같습니다. 돈벌이가.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정도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김갑수 선생님 많이 아쉬워하시는데
다음에 박시영을 잘라버리겠습니다. 아니, 그건 아니고 하여간 집권을 했으면 조직 장악이 너무나 중요하구나라는 걸 제3, 제4 느끼고 지나가는 중입니다. 알겠습니다. 진짜. 자, 그러면 함께해 주신 세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름은 좀 불러줘라. 박시영 대표님 그리고 김갑수 선생님, 박지훈 변호사였습니다.